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5.5%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2008년 성장률은 2.8%로 거의 반토막이 났었고 2009년에는 0.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태입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못하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사업은 부진해질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10년에는 성장률이 6.5%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과 12년에는 다시 각각 3.7%와 2.3%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수단을 쓰든지 성장률을 어떻게든 7%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던 이명박 정권에서 성장률이 이처럼 크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하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원인도 없이 중대한 사태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먼저 발생을 해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대한 사태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미 밝힌 바처럼 경제지표 중에서 아주 이상하고 중대한 변동을 이미 무엇인가가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환보유고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때인 2007년 2월에는 일시적이지만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고도 줄어드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 외환보유고가 증가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이 환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욱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소 난해하고 번거롭지만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이라는 꿈같은 공약을 내세워 출범했습니다. 경제를 살려내는 데 올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그 첫걸음은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야 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이명박 정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계속 사들여 환율을 상승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걷어들였을까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던 해인 2008년 2월과 3월에 종합수지는 약 2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23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48억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사들였던 셈입니다. 그 결과로 1월 말 937원이었던 환율이 3월 말에는 992원을 기록하며 두 달 사이에 무려 5.9%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1,000원을 돌파하고 9월에는 1,10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출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증가했습니다. 1월에 15%였던 수출 증가율이 2월과 3월에는 각각 18%로 상승했고 4월부터는 20%를 넘겼으며 7월에는 35%를 훌쩍 넘겼습니다. 수출업체가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게 되어서 더 열심히 수출을 했던 셈입니다. 물론 국내 경기가 부진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에 매진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경기는 살아나야 마땅했고 성장률은 이명박 정권이 공약했던 것처럼 7%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과연 경기가 살아났을까요? 경기는 오히려 하강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 4, 4분기의 성장률은 연율로 6.6%였습니다. 이것이 2008년 1, 4분기에는 3.9%로 떨어졌고 2, 4분기에는 1.4%로 더 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경제 여건이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해 4.3분기보다 더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해외 경제 여건이 국내 경기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불행하게도 국내 경기의 하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 4분기에는 성장률이 0.7%로 떨어졌고 4, 4분기에는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여 무려 마이너스 17.3%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1년 동안 지속되었더라면 국내 총생산의 6분의 1이 한 해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경제 파국이 닥쳤을 경우에나 일어날 법한 급속한 경기 하강이 이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국내 경기를 이처럼 빠르게 하강시켰을까요? 흔히들 세계 금융위기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틀렸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2008년 4, 4분기부터인데 국내 경기는 이미 그해 1, 4분기부터 크게 하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타난 변수가 어떻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2008년 9월 14일 이후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를 하강시킨 근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더욱이 세계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경로는 수출인데 특히 원화로 우리 돈으로 환산한 수출이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국내 경기가 추락하던 때에 우리 원화 수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이 1.4%로 떨어졌던 2008년 2, 4분기의 원화 수출 증가율은 35%에 달했고 성장률이 0.7%를 기록했던 3, 4분기에는 원화 수출액이 45%나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17.3%를 기록했던 4, 4분기조차 원화 수출은 33%나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면 국내 경기는 빠르게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오히려 국내 경기는 끊임없이 하강만 했을까요? 국내 경기를 하강시키는 다른 변수의 힘이 수출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 변수가 국내 경기를 강력하게 하강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는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